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심의와 공론조사, 일단 제목만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 특히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심의, 그다음 공론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처럼 읽힐 수가 있어서 좀 지레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또 심의와 공론이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돼 있고 심의와 공론의 관계가 아주 예쁘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지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심의가 뭔지 그리고 공론조사가 뭔지 이 둘의 관계를 비교 대조하면서 한번 지문을 뚫어봅시다. 자, 바로 우리가 일문단을 좀 읽어보면 일단 투표와 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투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까지 이렇게 두 개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투표는 문제요, 결국에 심의가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확인하셔야 돼.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 문제점의 유의어, 한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뭐 한계라던가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오류가 있다, 오차가 있다,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단어들이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문제점이 있고 그 투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 심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위한 투표 그리고 이제 심의까지. 그러면 우리가 투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심의가 어떻게 투표의 문제를 해결하는지까지 궁금해하면서 글을 전개시켜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일문단에서 시작하자마자 나는 밑줄을 치는 습관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문단에서 중심 화제와 전개 방향을 추론해 나갈 때 중심 문장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역접의 접속사 등이 나온 다음에 맨 뒤에 이제 중심 화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차분히 읽고, 그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중심 문장을 뽑아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앞에 문장이 중심 화제일 수도 있어.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밑줄을 너무 함부로 치지 말자. 그치? 밑줄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치자. 작년 수능의 독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밑줄을 너무 급하게 치면 나중에 밑줄을 지우거나 밑줄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독해에 방해가 되는 도구가 된다. 이런 식의 글도 작년 수능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서두에서 좀 천천히 읽고 밑줄을 제대로 중심 문장에 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자, 그럼 넘어가서 이 문단에서 이제 어디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죠? 심의죠. 다시 한번 기억하자. 투표가 문제였고 심의가 해결이다. 자, 심의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다. 아, 그렇구나. 투표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거보다는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내적 심의하고 외적 심의로 나눠진 거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외적 심의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제 필자가 정리해 놓은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외적 심의가 결국에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심의고요. 자, 이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한다. 박스 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야겠지. 심의 민주자에 대한 글까지 읽은 다음에 바로 문제 해결하러 내려가 보자고. 심의 민주자들은 심의를 통해 그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이 심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심의의 어떤 보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 밑에는요, 밑줄을 다 칠 필요가 없죠.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심의의 장점에 대한 정보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글을 읽을 때는 모든 문장을 외우려는 독해는 안 돼. 이 모든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 2, 3, 4, 5의 나열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외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심의가 왜 투표의 해결책이 되는 건지 그 어떤 해결책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 넘버링을 좀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해당 정보들이 선지로 구성이 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심의민주자들이 심의의 장점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있다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심의민주주의자들 관련한 문제를 풀러 내려가 보자. 자, 그러면 의사결정 방식의 타당성은 의견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통해 결정된다. 3문단에 있는 중심 문장 자체가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은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아주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문단의 중심 문장과 이제 충돌하는 선지였다. 2번을 바로 찍어주고 우리가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글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투표하고 심의가 의사결정의 방법인데 그 중에 투표는 문제요, 심의가 좋은 것이다 까지 얘기했어. 왜 심의가 좋은지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너의 언어로 좀 바꿔봐. 너무 글이 어렵다면 너의 언어로 바꾸면 어떠니? 심의가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쵸? 너무나 사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 같이 모여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줄게. 지금 투표가 문제요, 심의가 해결이었잖아. 다시 심의가 이 해결책이 뭐가 되는 거니?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은 항상 해결책과 연결되고 그 해결책이 다시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나오는 식으로 평가원의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구조의 지문을 읽어볼 때는 이 해결책도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좀 두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시 파악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에서 심이라는 해결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심의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건 뭡니까? 심의가 새롭게 문제로 대두된 거고 이 문제가 다시 새로운 해결책과 연결되는 지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심의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투표, 심의, 공론조사로 연결되고 있고 문제, 해결이 다시 문제, 그 다음에 해결로 연결되고 있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다음 문단 공론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가 문장 한번 읽어볼까? 설령 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을 수 있다. 자, 밑줄이 문장 전체에 그어져 있네요. 얘는요, 이 문장, 이 정보의 이유를 추론해보라는 추론형 문항일 거야. 우리가 문장 전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거의 해당 정보, 해당 문장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밑에를 좀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몇천 명이 토론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알겠어. 근데 왜 가능하면 좋은데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뭐지? 다 같이 모여서 오랜 기간 회의하면 당연히 옳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오랫동안 심의하면 옳은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이유를 좀 찾아보는 독해를 해야겠지. 그리고 이 이유를 찾는 순간 해당 문제로 넘어가서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야. 그 선지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심의가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심의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가능할 수도 있어.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심의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 같이 몇만 명이 모여서 토론해도 그것 자체가 옳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자, 밑에 읽어보면 나오죠. 합리적 무지. 자,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고민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심의를 해도 시큰둥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대충 답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심의해봤자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왜? 그 다수가 해당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대중들은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그냥 옳지 않은 대답, 그냥 무관심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합리적 무지. 맞아.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에는 내가 모르는 게 합리적이야. 뭐하러 신경 써. 이 합리적 무지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심의는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자, 우리가 그거 파악하는 순간 넘어가시는 거지. 넘어가서 자, 3번 문제였네요. 3번 문제. 여기는 2번 문제네요. 가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추론형 문제라고 부른다. 그치? 추론형 문제.
자, 가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쭉 읽었을 때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을 3번으로 찍어야겠네. 합리적 무지가 뭐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는 무지한 게 정상이야. 무지한 게 합리적이다 이거야. 뭐하러 신경 써? 그냥 무지한 게 합리적인 거야. 요게 합리적 무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소거법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를 읽으면서 이미 너의 언어로 이 이유를 정리를 끝내놓고 문제를 맞이해야지. 너가 이거 대충 읽은 다음에 원인이 뭘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하나씩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정확도 있는 그리고 속도가 나오는 문제풀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 2, 3, 4, 5 중에 하나에 설득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장 읽자마자 사고해. 사고하면서 왜 이런 심의를 다 같이 했을 때 옳지 않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왜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글을 읽다가 합리적 무지 깨닫는 순간 바로 넘어와서 정답을 찍는 독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투표는 문제요, 심의가 해결이다. 심의도 문제가 돼요. 공론조사로 다시 해결하자. 자, 그럼 읽었을 때 자, 이 해당 문단 자체가 뭡니까? 공론조사가 뭡니까? 이 심의가 문제인 이제 이유와 심의가 문제가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론조사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심의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의 원인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심의의 해결책인 공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공론조사는 쉽게 얘기해서 1차 조사를 일단 해요. 그렇죠?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심의를 해.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 이 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자,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 이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이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관심이 없는 다수한테 한번 조사를 해.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 그리고 그들한테 가르쳐줘. 이 사안의 정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와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한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만드는 거야. 즉 뭡니까? 여기서 합리적 무지를 없애주는 거지. 이 무지의 사람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조사를 해. 그 다음에 견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가 있고 그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거야? 학습과 토론. 그치? 그 다음 요런 것들 수기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 요렇게 1차 조사 끝내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보다 공론조사다. 그쵸?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공론조사라는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들, 그치? 또 이번에는 왜 이 공론조사가 문제가 되냐? 의사결정 지연되기만 하지, 그치?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가 취사선택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면서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심의, 여기 공론조사에서 언제 일어나? 1차 조사 끝내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서로 토론시키고 그게 심의야. 심의가 끝난 다음에 2차 조사하는 거야. 근데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 그 조사 결과들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취사 선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투표 같은 경우는 다수결로 그냥 땅땅땅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라고 끝나는 건데 이 공론조사는 말 그대로 모두의 의견을 조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할 때 그 모두의 의견 중에 좀 취사적으로 선택돼서 이제 뭐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공론조사가 문제 있어서 결국에 마지막 어때? 다시 투표로 가자. 자, 그래서 이 글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서 좀 보면 자, 이런 구성이죠. 꼭 이렇게 읽어보세요. 투표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수결로 후루룩 뭔가 결론을 내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서로 심사숙고하고 토론하자. 그게 심의. 심의가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자, 투표가 문제여서 심의가 해결책이 됐어. 근데 이 심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어?
공론조사가 나왔다. 근데 이 공론조사도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론조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투표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와 해결이 연결고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면서, 자, 오늘의 원포인트는 문제와 해결이 연결되면 해결이 다시 문제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일리 퀴즈도 온 김에 바로 볼까요? 집합의 의사결정은 투표, 심의, 그렇죠? 심의는 투표의, 자, 문제점의 다른 워딩이죠.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식이지만 대규모 사회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역시 문제의 동의어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피시킨의 공론조사 역시, 공론조사 역시 새로운 문제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은 해결이 되고 그 해결책이 다시 문제점이 되는 전형적인 평가원 지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번은 저랑 아까 해결을 하셨고, 그죠? 리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론조사의 어떤 과정인데요. 이거는 수능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였으니까 여러분이 좀 곱씹으면서 사유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 자, 뭐 공론조사라는 수기의 과정을 거쳤네요.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 공론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은 80%. 근데 자,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 설립은 좋은데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은 안 돼. 찬성하는 비율보다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시청에서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공론조사의 결과는 어떤 거야? 야, 병원 설립은 좋아. 근데 뭐는 안 돼? 외국 자본의 영리는 안 돼.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은 안 돼. 요거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론조사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원 설립은 찬성하지만 외국 자본은 찬성하지 않아. 찬성하는 비율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20%가량 높게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웃겨. 자, A시청은 야, 일단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우세하네. 이게 뭡니까? 지금 취사 선택이에요. 취사 선택. 그쵸? 이 A시청에서는 사람들은 분명 외국 자본의 영리병원 싫다 그랬는데 그 공론조사 결과는 무시하고요. 어쨌든 공론조사 결과 모두가 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잖아. 병원 설립의 어떤 공론조사 결과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 우리가 요거는 맞는 선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4번이 왜 틀렸냐? 여러분, 이 공론조사의 포인트는요. 그렇죠?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기를 하고, 수기가 심의랑 같은 겁니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기를 하고 2차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합리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수기 때문에. 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포인트, 이 공론조사의 포인트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그 변화가 포인트거든. 그쵸? 공론조사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1차 조사를 좀 해본 다음에 실제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다시 조사해보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게 공론조사의 어떤 포인트자 취지인데 결국에 수기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겠군 이란 말은 공론조사를 잘못 이해한 거죠.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론조사의 어떤 포인트를 정리를 좀 해야 하는 그런 문항이었다. 4번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지문이었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 투표 그리고 심의 그 다음에 공론조사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사유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성공은요 종종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달성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죠. 저도요 가끔은 이 성공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까먹읍시다. 자, 실패는요 불가피하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출하면서 나한테 피드백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 글 어떻게 읽었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읽으면서 또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너의 독해 태도에서 너가 느낀 점이 있다면 또 나한테 공유해 주세요. 저도 같이 읽어보면서 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